12장 다양성에 대한 내용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전 장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했던 건 상속이 코드 재사용의 목적으로 쓰인다면 결합도가 증가하고 좋지 않은 설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2장에서의 상속은 코드 재사용이 아니라 다양성을 위해 다양성의 기반을 제공하는 상속을 이용해서 좀 더 좋은 설계를 만들어 보자는 게 이번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양성은 뭘까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다양성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 큰 갈래가 있고, 갈래마다 이제 두 가지씩의 다양성 세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부터 갈게요. 오버로딩 다양성. 하나의 클래스 안에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존재하는 경우, 우리는 소위 이런 걸 오버로딩이라고 하죠. 단어 여기 뜻 그대로 써져 있네요. 이제 하나의 클래스 안에 메소드 이름이 똑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를 다르게 하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한 객체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기법이죠. 그러한 다양성을 오버로딩 다양성이라 합니다. 자, 강제 다양성. 언어가 지원하는 자동적인 타입 변환이다. 사용자가 직접 구현한 타입 변환을 이용해 동일한 연산자를 다양한 타입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이걸 강제 다양성이라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강제 다양성의 방법은 이항 연산자 있죠. 이 플러스 연산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플러스 연산자를 되게 다양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정수형들끼리 더하면 더한 값이 나오게 되고, 스트링 타입끼리 더한다면 붙여진 문자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적인 타입 변환을 해주고 직접 구현한 타입 변환을 통해 동일한 연산자를 다양한 타입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강제 다양성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 유니버설 다양성에 있는 매개 변수 다양성을 알아볼게요. 자,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거에 다양성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컬렉션 이제 보관할 요소의 타입을 임의의 타입 t로 지정하고 있으며, 실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시점에 t를 구체적인 타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리스트 인터페이스에서 저희가 이걸 선언할 때 안에 스트링형이 들어가냐 인티저형이 들어가냐, 사용자가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의 형에 따라 임의로 생성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임의의 자료형들도 리스트 인터페이스가 모두 수용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는 리스트와 같은 이러한 형태를 매개 변수 다양성이라고 하고 있네요. 자, 포함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신한 객체의 타입에 따라 실제로 수행되는 행동이 달라지는 능력. 자, 익숙하시죠? 그 다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의 다양성. 다양성이라 할 때 포함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 일방적이다. 자, 이게 그러면 12장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다양성이라 할 때는 이 다양성을 의미하는 게 아주 일방적이래요. 그리고 수신한 객체의 타입에 따라 실제로 수행되는 행동이 달라지는 능력. 저희가 이전 장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를 오퍼레이션명에 적혀 있으면 오퍼레이션명에 따라 객체가 자신의 책임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포함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포함 다양성을 구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이러한 상속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죠. 상속을 이용해 서브타입 계층을 구현하는 것이죠. 자, 상속이 클래스들을 계층으로 쌓아올린 후 서브타입 계층으로 쌓아올린 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메서드를 선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메서드를 선택하는 메커니즘, 저희가 많이 했던 것처럼 이게 저희가 다양성이라고 많이들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메커니즘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책에는 5가지의 메커니즘들이 나와 있네요. 자, 업캐스팅,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선언된 변수에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할당하는 것.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선언된 변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할당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저희가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를 선언할 때 상속의 다양성 개념을 이용하기 위해 부모부 클래스에 있는 클래스명을 저희가 선언하는 게 주로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된다면 업캐스팅을 통해서 자식 클래스를 그 부모 클래스의 선언명으로 인스턴스를 할당하더라도 해당 인스턴스 변수를 자식 클래스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업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방식은 개방 폐쇄 법칙을 아주 잘 준수하고 있는데요. 개방 폐쇄 법칙이 수정에는 변경을 하면 안 되고, 아니, 수정에는 폐쇄가 되어 있고 새로운 걸 추가할 때는 개방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업캐스팅을 이용하면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에 여러 가지 자식 클래스를 할당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자식 클래스가 추가되어도 부모 클래스의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러한 법칙이 개방 폐쇄 법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동적 메소드 탐색. 메시지를 수신한 객체는 먼저 자신을 생성한 클래스에 적합한 메소드가 존재하는지 검사합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을 오버라이딩 하거나 슈퍼 참조자를 이용해 참조하는 게 자식 클래스의 활용 방법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자식 클래스에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직접적으로 변경해서 구현하지 않은 경우 컴파일러는 이제 자식 클래스에 없는 메소드를 부모 클래스에 찾아가서 메소드가 있는지 탐색하고 그 과정이 계속해서 상위에 있는 객체까지 계속 퍼지는 것을 동적 메소드 탐색이라고 합니다. 동적 메소드 탐색이 이루어지는 2가지 방법은 방금 설명드린 건데 일단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적인 메시지 및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 그러니까 자신의 객체에 없는 메소드명을 전송받은 경우 상속 계층에 따라 부모 클래스에게 처리를 위임한다. 부모 클래스에게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자, 동적인 문맥. 컴파일 시점이 아닌 실행 시점에 이루어진다. 메서드를 탐색할 경로는 셀프 참조를 이용해 결정된다. 자, 컴파일 시점이 아닌 실행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자식 클래스에 메서드명이 없어도 동적으로 부모 클래스에 찾을 수 있게 되죠. 컴파일 시점에 모든 것이 미리 결정나게 된다면 부모 클래스에 어떤 자식 클래스들이 인스턴스에 할당된지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컴파일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 시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동적 메서드 탐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메서드를 탐색하는 경우는 셀프 참조 이용해서 결정한다는데 이거는 셀프 참조에서 해당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동적 바인딩. 선언된 변수의 타입이 아니라 메시지를 수신하는 객체의 타입에 따라 실행되는 메서드가 결정되는 것. 자, 정적 바인딩이 아닌 동적 바인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정적 바인딩은 설명이 여기 나와 있죠. 컴파일 타입에 호출될 함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런타임 환경에서 호출 함수를 결정하는 동적 바인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메커니즘이 잘 작동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프 참조. 여기 동적 메서드를 탐색하는 방법에 나왔었죠. 참조하는 상속 계층 현재 객체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부모 클래스에 메서드가 2개 있다고 치고 자식 클래스에 메서드가 1개 있다고 써볼게요. 자, 그 다음 해당 메시지를 요청하는 객체가 이제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제 런타임 환경을 이용해서 자식 클래스를 할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메시지를 보낼 요청할 객체를 자식 클래스로 설정했고, 초기화식을 통해 자식 클래스를 인스턴스 변수로 할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자식 클래스에게 메서드를 요청하는데 그 메서드에게 없는 메서드를 요청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없는 메서드에서 자식 클래스에는 그 해당 메서드가 없으니까 부모 클래스에게 해당 메서드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도움을 요청하겠죠. 부모 클래스에는 그 메서드가 있으니까 그 응답을 잘 처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셀프 참조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자식 클래스에 존재하지 않던 메서드가 그 다른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부모 클래스에서 호출한 거니까 그 부모 클래스에 있는 다른 메서드가 호출될 거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그래도 자식 클래스에서 호출한 거니까 부모 클래스에서 그 메서드를 호출했어도 원래 맨 처음에 자식 클래스에게 요청한 거니까 자식 클래스의 메서드가 수행될 것이다. 이게 2번인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셀프 참조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현재 객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참조하고 있는 자식 클래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셀프 참조 방식입니다. 자, 슈퍼 참조 어떤 걸까요? 부모 클래스부터 메시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부모 클래스에게 메시지 호출 여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슈퍼 참조자를 이용하게 되면 저도 이게 헷갈렸던 내용인데, 부모 클래스에게 메서드를 요청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바로 상위의 부모 클래스에게 해당 메서드가 있는지 요청을 보내고, 해당 바로 위에 부모 클래스가 해당 메서드가 존재하지 않다면 바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슈퍼 참조를 이용한다면 부모 클래스부터입니다. 부터 메시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부모 클래스에 메서드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또 그 부모 클래스에게 또 메서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죠. 그렇게 맨 처음 개념인 오브젝트까지 해당 메서드를 요청하고 해당 메서드에 반응할 방법이 없다면 그때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그런 방식이 슈퍼 참조 방식입니다. 자, 이상 12장의 전반적인 개념의 흐름이었고요. 이제 개념에 대해 여기서 더 들어가면 좋을 개념들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태의 경우, 이제 인스턴스 변수겠죠.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별로 독립적인 메모리를 활동받아야 되지만, 메서드의 경우에는 동일한 클래스의 인스턴스끼리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클래스는 한 번만 메모리에 로드하고 각 인스턴스별로 클래스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갖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렇죠? 객체의 타입이 같다면 해당 메서드가 타입이 아니고 클래스가 같다면 그 클래스에 구현된 객체들이 다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상태만 바뀌는 게 상태만 구분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고, 인스턴스 변수들은 서로 구별되는 값이니까 따로따로 메모리에 할당하지만 메서드들은 어차피 실행되는 방식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메모리 로드하고 포인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라는 방식이 객체지향에서 어떻게 메모리 할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12장에 대한 내용 마치겠습니다.